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가장 잘 구현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희생자가 등장해서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5000m 남자 계주에서 캐나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 팀은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 시상대를 손으로 몇 차례 쓸어내리는 동작을 취한 후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 모습은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차민규 선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민규 선수는 시상대 쓸기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은 메달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쏟아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캐나다 팀은 평창 대회 때도 같은 행동을 했고 중국인들은 당시 캐나다 팀의 행동을 언급하며 평창 대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대회에도 캐나다 팀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인들의 비난은 캐나다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모든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이런 중국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안면 인식으로 계좌를 불러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정말 편리한 방식으로 지갑이 필요 없는 디지털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제만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이 메트로는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뒤 3개월 동안 567명의 범인을 지하철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서 활용돼 범죄 용의자 22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푸쟁성 샤먼시에서는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이후 버스 소매치기 사건이 3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범죄자 체포, 사회 안전 등의 목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매그비와 센스타임은 중국 전역의 농촌 마을에 설치된 모든 보안 카메라를 국가 차원의 중앙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중국 공안국의 쉐랑 공정의 얼굴인식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대중의 눈은 눈처럼 밝다에서 이름을 따온 쉐랑 공정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랑 공정의 일환으로 1만 4천 개 마을에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이터 통합 대상엔 단순히 길거리 CCTV만이 아니라 가정 내 스마트 TV와 개인용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카메라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신규 휴대전화 등록 시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초등학교 수업조차도 안면인식 기술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출석 체크도 안면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과연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있을까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외국인 선수단이 강제 설치해야 했던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국 선수단에 임시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입국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털린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의 SNS에서 반중 여론 동향 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반중 성향의 글을 많이 쓴 사람이라면 중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나 입국을 한다고 해도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수출 PCR 검사 기기에서 유전자 정보를 수집, 심지어는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코로나 PCR 검사 기기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산 검사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순식간에 유전자 정보까지 털리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지금 기자들이 무서워하는 검은 소문. 일본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중국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계 언론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타겟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시행해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15명이나 됩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갑자기 구속당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가의 기자들은 예외 없이 중국의 감시하에 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사 NOS에서 올림픽 분위기를 전하는 생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붉은 완장을 찬 남성이 나타나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모두 생방송으로 전해졌고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취재만 방해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인이 스파이 혐의로 의심받아 구속당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5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 스파이 등의 의심을 받았는가? 2월 17일자 기사로 일본인 남성이 중국에서 구속당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2월 50대의 일본인 남성이 구속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중국 총영사관 등은 현재 정보를 수집 중에 있는데 스파이 혐의로 인한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구속당한 일본인은 사업차 중국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50대 일본인 남성 1명이 중국 국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중국 측에 조기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12년 판결을 받은 7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 달 7일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중국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취재 등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무사하길 바랍니다.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중국을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광으로 가고 싶지만 언제 이 사람처럼 이유 없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40여 년 전 상하이에 출장으로 10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밤중에 난징로 쪽을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 지금 중국은 정말 무섭다. 올림픽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 이젠 중국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무리다. 항의에서 뭐가 달라졌나? 유감을 표시해서 뭐가 달라졌나? 중국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강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남자는 정부와 외무성에게 버려진 것 같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다. 각오가 없는 사람은 중국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이유도 자기 맘대로, 그리고 일단 구속되면 약물 투여를 시작으로 각종 고문이 기다리고 있다. 폐인이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외국인은 모두 스파이. 그것이 중국이다. 관광객도 쉽게 유죄를 받는다. 중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반드시 가야만 되는 일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베이징 올림픽의 대가가 이것인가요?